안녕하십니까. 가슴편안내과 대표원장 이경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편안하게들 지내셨는지요?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대부분은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듣게 되는 그러한 질문들을 여러분들한테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러한 채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가 고지혈증 약 꼭 먹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고지혈증 약은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먹어야 됩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고지혈증 약의 그런 부작용들은 어떤 게 있고 그러면은 그러한 약들을 어떻게 잘 복용을 해야 되는지 고지혈증 약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약을 드시자고 하면은요, 글쎄요, 예전보다 요즘은 특히나 그러신 것 같은데, 이런 약을 좀 드셔야겠습니다. 특히 고지혈증 약 드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첫 번째 질문이 고지혈증 약 부작용은 없나요? 이제 이러한 말씀부터 하십니다. 근데 대개 이제 의사들이 어떤 약을 쓰자고 했을 때는요, 부작용을 고려하고도 이득이 훨씬 많을 때 이제 사용하자고 하는 것이죠. 이제 고지혈증 약도 되게 부작용이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요즘 TV에서들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작용의 그런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대개는 0. 몇 % 이 정도 되는 그러한 부작용들인데 그러한 것들을 많이 들으시다 보니까 마치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반드시 생기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부작용이 있는 환자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고지혈증의 제일 흔한 부작용은 뭘까요? 아마 그것도 여러분들이 또 많이 아실 겁니다. 제일 흔한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은요, 이제 근육통입니다. 근데 그런 근육통이 있다는 걸 아시고요. 그냥 어느 한쪽이 좀 아프다, 이래도 부작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개 고지혈증에 의한 그러한 근육통은요, 전신이 다 매우 심하게 맞은 듯이 아픈 그러한 통증이 제일 특징적입니다. 대개는 약을 쓰고 한두 달 내에 나타나게 됩니다. 대개는 약 쓰고 그냥 바로 불편한 분이 제일 많겠죠. 물론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가 있지만 일부분만 아픈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확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작용에 대해서 또 걱정하시는 게 고지혈증 약이 당뇨 일으킨다던데 이거 먹어도 돼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은 이야기가 나온 게 몇 년이 됐고 그 이야기가 나온 1, 2년 후에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들이 다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일으키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확률이 매우 낮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요, 대개 당뇨가 생길 확률이 많은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그동안에 여러 연구를 통해서 내린 결론은 고지혈증 약이 당뇨를 일으킬 가능성은 일부 있지만 그러한 분들이 고지혈증 약을 드심으로 인해서 얻는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당뇨에 대한 검사들을 내과에서 이제 잘 하면서 그 약을 썼을 때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고지혈증하고 당뇨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일반인들이 걱정하시지 않고 쓰셔도 된다는 점을 오늘 확실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을 만한 다른 그 고지혈증 약들이 있거든요. 대개는 한 서너 가지 큰 종류들이 있는데 그러한 약을 다른 약을 써보면은 대개는 한두 번 이렇게 바꾸다 보면은 대개는 부작용이 없는 고지혈증 약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지혈증도 잘 조절을 하면서 그리고 이런 부작용 없이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을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불편한 게 있다 그러면 이런 약 역시 듣던 대로 사용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사용 안 하시고 병원도 안 오시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치의를 다시 만나셔서 이런 불편함이 있다고 얘기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주치의가 해결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고지혈증 약이 이제 부작용도 없고 또 콜레스테롤도 잘 이렇게 조절이 되고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복용을 하면 되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개 또 한 가지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죠. 그러면 고지혈증 약을 계속 복용해야 되는가? 만약에 다른 위험 요소가 없고 콜레스테롤만 높다든지 해서 고지혈증 약을 정말로 고지혈에 대한 목적으로 드시는 분이라면은 약을 드시면서 만약 생활 습관이 잘 조절이 되면은 약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약을 중단한다고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약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다시 위험에 노출될 뿐이죠. 하지만 생활 습관으로 잘 조절되시는 분이라면은 그리고 주치의와 함께 추적 관찰을 잘 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약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사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지혈증 약을 이제 계속 사용해야 되는 궁금증은 이렇게 우선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약을 이제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사실은 콜레스테롤에만 집중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렇게 약을 이제 중단할 수도 있죠. 하지만 만약에 그 고지혈증 약을 사용하시는 목적이 콜레스테롤도 높지만 이제 동맥경화가 이미 진행되신 분들은요, 이 고지혈증 약이 약 이름이 고지혈증 약이라서 그렇지 요즘은 사실 동맥경화 약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동맥경화가 생기신 분들은 그 고지혈증 약을 씀으로써 동맥경화가 더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때문에 사실 콜레스테롤이 잘 조절이 된다 하더라도 약을 계속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이득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계속 사용해야 되는가 여부는 여러분들의 몸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점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도 드렸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럼 이런 고지혈증 약을 도대체 하루 중에 언제 먹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도 하십니다. 근데 예전에 처음 나왔던 고지혈증 약은요, 되게 저녁 때 먹었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이 밤에 잘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나왔던 고지혈증 약은 작용 시간이 12시간 정도로 짧아서요. 제일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전에 먹으면은 자는 도중에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나오는 고지혈증 약은요, 24시간 이상 이렇게 작용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고지혈증 약을 편하게 아무 시간대에 드셔도 됩니다. 다만 아침에 드신 분은 그 다음날에도 아침, 그러니까 일정하게 아침에 드신 분들은 아침에 드시고 점심때 드신 분들은 점심때 드시면 되고 그렇게 일정하게만 드시면 되기 때문에 고지혈증 약을 꼭 저녁 때만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약을 드시다 보면은 고지혈증 약을 내가 오늘 아침에 먹었나?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애매하시면은 2번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날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정도 안 드셔도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약을 잘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약을 잘 복용하는 방법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고지혈증 약 복용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그러한 약을 드시는데 조금이라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고 편안하게 드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를 주위 분들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슴 편한 내과 대표원장 이경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